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비고일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문법반, 예비고일 문법반이 이제 2개 레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3들 예비고일 문법반 2개 레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일단 서술형이죠. 서술형하고 영작이 일단 킬러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느 학교든 고등부 가게 되면 영작하고 구문이 킬러 문항입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중학교 때 개념과 달리 영작 구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영작 구문반이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모든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어휘 문법을 모아놓은 강남 기출 문제를 저희가 좀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전 문제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2개 레벨로 전체는 그 중학교 3학년은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고급 독해와 실전 독해, 그 2개 레벨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가시게 되면은 일단 독해도 또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중학교 때와 달리 그러니까 문법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독해 내에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 저희가 내일부터 독해 반이 오픈이 됩니다. 네. 그 일요일에 저희가 강좌가 일요일 날에도 저희가 이제 문법 강좌가 있어요. 문법 강좌가 있고요. 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외고 전사고 반이 오픈이 됩니다. 외고 전사고 반이 오픈이 됩니다. 그 외고 전사고 반의 특징은 여기 외대부고 들어가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외대부고를 가거나 일단 자사고를 가시게 되면 독해 읽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독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강독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 어휘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작년 외대부고 교재를 보면은 해커스토플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리딩 같은 패킷인데 일단은 그 문학과 비문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딩을 많이 하셔야 돼서 저희가 문학, 비문학을 포함한 그리고 어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각각 한 반씩 저희가 토요일부터 오픈합니다. 저녁 5시부터 8시 반까지. 그래서 강독 중심, 문법도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외고 전사고반이 오픈이 되고요. 그 외고 전사고반은 저희가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 사과 5과목이 다 올 A가 되거나, 아니면 공인 어학 점수가 이제 토플, IBT 토플 100점 이상, 탭스 점수 9탭스 750점 이상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고나 전사고 가실 친구들은 일단 그쪽 반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탭스 반도 괜찮습니다. 탭스 반은 일단 뭐 아시겠지만 문법 독해, 이쪽 굉장히 센 학교죠. 그래서 일단 저희 탭스반 같은 경우도 외고나 전사고 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는 반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중2, 중3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이제 좀 이과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외대부 상상고 쪽, 그 다음 외고 관련 친구들이 많은데, 관심 있을 친구들은 탭스반이나 전사고 쪽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탭스반이나 전사고 반은 일단은 안정적인 일단 수능 1등급은 나오셔야 됩니다. 올 A가 5개인 친구들이 오긴 오는데 좀 버티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왔다가 일단 작년에도 보면은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우선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갔지만 조금 더 혹시 이제 수능 1등급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 밑에 있는 수능반을 듣고서 나중에 올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고일 강좌가 문법반이 2개 레벨, 그 다음에 독해반이 2개 레벨. 독해반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있어 있고요. 문법반은 월금 화목 각각 2레벨씩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만 문법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저희가 문법반은 2개 레벨별로, 그러니까 영작 구문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 강남 기출어법 문제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이게 풀린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제가 좀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중3 학생들 보면 영재고가 혹시 안 된 학생들 좀 있어요, 보면은. 예. 제가 최근에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영재고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어휘입니다. 이 친구들이. 예. 영재고가 떨어진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영어를 꾸준히 했던 친구도 있지만 안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문법을 탄탄하게 좀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학도 또 다시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잘하긴 하지만 다시 또 일반고 쪽에 맞추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는 시간이 걸립니다. 영재고 혹시 안 된 친구들은 일반고 쪽 가시기 위해서 영어 쪽에서는 문법의부터 탄탄히 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쨌건 수능에 안정적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강남 일반고의 영어 내신은 사실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일반고 쪽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는 일단 중동고, 개포고, 단대부고, 진선여고 이런 쪽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가는 친구는 좀 개인적으로 탭스를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연계 지문이 많이 나와서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중3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반 입시학원에서 하는 그런 제가 뭐 문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탭스를 하시면서 조금 더 수준 높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깊이 있게. 이제 특목 자사고 쪽을 가는 친구도 있지만 예전처럼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수자원이 강남에 스테이하면서 점점 좀 영어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은 일단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탭스를 하고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려는 학교가 어디인지에 대한 경향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점 영어 수준 자체는 상향이 되고 있고, 그중에 킬러 문항은 주로 어휘하고 추론 문제. 예. 외대부 가시기 때문에 어휘입니다. 어휘. 작년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100점인데 외대부가 100점 맞았어요. 저 신기해갖고. 근데 뭐가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어휘 문제. 어휘가 2-3개. 그리고 추론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추론이 워낙 까다롭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외대부 가는 친구들 머리들이 다 좋아요. 제가 이제 가르쳐 봐도 머리도 좋은데 어휘로 변별이 좀 많이 납니다. 강남권도 점점 흐름 자체가 자사고 쪽을 쫓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입시학원들에서 주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입시학원은 다 문법으로 미는 모양인데, 저희가 문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권들은 문법은 계속 문제를 푸시면서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휘 쪽 있죠. 어휘하고 독해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위권이 아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뭐 저도 입시학원 가서 하라고 하지만, 지금 상위권이 의대를 목표로 한다. 강남권에서 의대를 목표로 한다. 이런 최소한 탭스는 하고 가시는 게 그 기본적인 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외고 자사고와 토요 자사고반 난이도가 다른가요?라고. 상민이 어머니시구나. 네. 난이도가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죠, 강독 중심이에요. 예, 근데 이제 상원이 일단은 그쪽 반에 좀 있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해놓고 깜빡했네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 하면 수학 쪽 말씀하시는 수학 쪽 선행은 이제 김정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영어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남권의 일단 내신은 자사고 쪽을 좀 특목 자사고 쪽의 내신을 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중3들은 혹시나 이제 계속 강남권 자체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비연계 지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진학하셔야 되고, 특히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자사고점 변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어휘가 어려운 게 단대부. 네. 자, 새로운 입시 대입 정시가 늘어난다던가 블라인드 평가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내신을 하게 되시죠. 지금 고2, 고1들이 새로운 내신을 하고 있고, 중3까지 그 새로운 내신이 한 세트고, 중2부터 또 다른 내신이죠. 그죠? 예. 이거를 반영할 때 외대부고의 장단점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외대부고 커리도 스타디 기본적으로 하시고, 문과, 이과 모두, 그리고 외대부고 대회 어떤 것들이 있고 공부를 하셨고, 예, 붙었을 때 어떻게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잠시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의대 계열, 의치한 수약, 예, 의대 계열에 포커스해서 외대부고를 포함시켜서 가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오늘 중학교 2학년, 3학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외대부고 입시를 오래 하실 어머니들도, 예, 지금 전력 투구하고 계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네, 제가 여기에 집중해서 최대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따로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외대부고 로드맵을 끌고 가면 일단 내신이 가장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내신, 그 고생을, 네,
사서 고생이죠. 그죠? 그거 안 해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네, 그 입시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네, 그리고 또 고입시 이후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고입시 이후에 어떤 네, 관점으로 어떻게 사교육을 준비하고 어떻게 아이를 뒷바라지 하실 때에 큰애 어머니들이랑 예, 하나 키우신 어머니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요즘에 저한테 예,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어머니들도 예,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여러분 질문도 준비하셔도 다 예, 반경 내에 그러실 때 당연히 하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 흐름을 조금 보시면 예, 요때가 학생부의 외부 스펙을 고1 때란에 쓸 수 있는 마지막 해였어요. 예, 그리고 외대부고 요때가 자연계를 뽑고부터 세 번째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가 그렇게 외부 스펙도 넣을 수 있으면서 피크였어요. 예, 전국 자사고 예, 피크로 보낼 때 예, 서울대도 자, 서울대 실적이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 그 학교가 얼마나 재수생을 많이 양산하느냐, 재수를 많이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의 한 40%에서 한 75% 정도로만 보셔야 돼요. 고3 인원에 대해서. 재수를 많이 하는 학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실제 고3 인원 대비 간 학생 수는 중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해가 중학교 내신을 ABC로 보고 비교과도 거의 볼 수가 없고 내신을 ABC 절대평가로 고입을 치렀을 첫 해예요. 자원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그런 툴로 뽑는 첫 해였기 때문에 고입 입학처들도 예,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숨겨진 송곳을 볼 것인지 좀 서툴렀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수능백으로 대입을 많이 보내는데 치중되어 있는 학교들은 엉덩이 힘 앉아서 공부하는 위주의 애들을 뽑아야 되는 내신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신 A로 뽑으니까 예, 그 외에 정성평가 요소를 많이 참고해서 뽑을 수가 밖에 없었잖아요. 고입 때. 예, 예. 그래서 정시 위주의 학교들은 요렇게 뽑은 자원들이 대입 실적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수시형 학교들은 원래도 정성적인 요소를 고입 때 많이 보던 학교들이니까 그 탄력성에서 하나고는 회복을 계속했고 민사고 회복을 별로 많이 못했고 네, 포철도 좀 별로죠. 제가 여기 까만 밑줄 쳐놓은 4개 학교들은 예, 선방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요 학교들은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이 보실 때 학생부를 매력 있게 만드는 구력이 있는 학교이구나. 수시에서 적어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예, 정시 실적이 50% 살짝 넘는 학교인데 굉장히 탄력성이 입시 적응 탄력성이 뛰어난 학교예요. 어느 학교보다. 예, 그래서 재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커리큘럼을 보시면 커리큘럼 스타디는 여러분 이제 외우시겠죠? 현 중3까지는 어때요? 고1 과목이랑 고2 때 주로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이랑 고3 때 배우지만 미적분까지 9등급을 받으시죠. 중2부터 그 이하 어머니들은 고1 과목만 9등급 내신을 받으시죠. 나머지는 모두 A예요. 그쵸?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 최상위 어머니들 A는 다 받으실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가정을 해볼 때 자, 그러면 일반고를 가면 지금 중2 이하 어머니들 중1 내신 굉장히 느리고 문과 커리 내용인데 예, 그 내용에서 1등급을 거의 1등급을 받고 과탐 1, 3개에서 다 A를 받고 과탐 2도 다 A를 받고 수 1, 2 확통 기하 미적분에서 다 A를 받았다고 한들 일반고 학생부에서 그 정도를 확인하고서 의대에 와서 공부를 끝까지 10년 공부를 해낼 수학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맷집이 된다라고 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죠. 대학에 볼 때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로서는 예,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이 내신 커리로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대학이 볼 때도 어때요? 변별 줄 세우기 변별이 좀 부족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도구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도구가 예, 평가받는 도구가 조금 수월해진다고 해서 입시도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선호도 때문에 경쟁률은 여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도 경쟁 치열함은 여전한
로드맵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뭐 전국 최강의 치열의 최고봉 로드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입시에서는 어때요? 최종에 해당하는 게 외대부고가 학생부를 내는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교에 정말 몇 명 해당 안 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 뽑는 의대 교수님들의 입맛에 맞게 뽑아줘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입학처가 난리가 나겠죠. 교수님들이 보는 거는 뭡니까? 대학교 와서 공부 과학이랑 영어가 많죠. 공부의 맷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공부를 해내야 되는 이 머리 회전이 공부 양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길고 긴 10년 가까운 공부를 할 극성실함, 엉덩이 힘까지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의대? 그 체제 수능적인 극성실함까지 갖추고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네. 어때요? 내신에서 이미 그거를 갖췄죠. 대학 공부를 감당할 대학 수학 능력을. 그렇죠? 일정 내신 이상 여기서 보이는 아이들은. 그리고 엉덩이 힘, 정말 성실하고 꾸준한 엉덩이 힘을 1년 반 이상, 2년 이상 보였구나 하는 게 수능이죠. 그래서 둘 다를 확인할 때 가장 확실한 인지를 뽑을 수가 있죠. 그동안 쭉 뽑아오면서 전수조사가, 데이터 조사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의대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의대 인재상에 부합하겠고,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반고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굳이 센 블라인드 평가라는데 굳이 센 공부를 하는 내신 치열한 학교에 보내는 게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 문장과 내신이 계속 중요해, 가장 중요해, 가장 핵심 요소야. 요거 두 문장에 있어서는, 의대 로드맵에 있어서는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신을 연말을 하면서 그 문제들 실수 없이 95점, 96점을 넘기고 1등급을 대부분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수능 능력을 낼 수 있는 연마가 되느냐, 현역 때. 그리고 의대 교수님들이 원하는 수학과학 능력, 여기에 연마가 된 걸 보일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질문이죠. 그 두 가지를 원하죠. 의대 교수님들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야 뽑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를 가시게 되면 내가 특별히 치열하고 특별히 커리큘럼이 짱짱한 이 일반고 아니고서는 일반고 내신을 하면서는 오히려 수능을 방어하실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 능력을 보여질 수가 있어요. 보여질 수가 있고, 또한 응시하는 우리 아이의 입장, 의대부 합격했어요. 응시하는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학생부 커리큘럼에서 벌써 블라인드 평가를 하던 말던 학생부 커리큘럼에서 내 아이가 굉장히 대학 수준에 근접하는 수학 과목은 여러분 머리 회전을 보는 과목이에요. 의대 가서 수학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죠. 물리랑 머리 회전 빠른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랑 영어는 바로 가서 쓰일 도구가 되죠. 이거를 우리 아이 이미 준비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수시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1차적으로 얼리 어드미션으로 빨리 입시를 남보다 4, 5개월 빨리 끝내고 이 이점을 가져가던가, 또는 보험선으로 수능백을 수능백으로서 보내는 학풍의 학교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린 입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부를 열심히, 내신을 포함해서 학생부 여러 가지 도서까지, 정성적인 요소까지,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서 쌤의 세특을 이쁘게 받고 학생부 다 관리죠.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학생부를 열심히 관리하는 이것도 주변의 친구들한테 교내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개인들이 영향을 받고, 또한 수능을 열심히, 이 고통스러운 수능을 장시간 공부해야 되는, 장기간 이 수능을 공부하는 이것도 내신과 별도로 교내 친구들, 선배들 하는 거 보고 교내 학풍의 분위기 영향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내는 거죠. 수능 준비된 기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학교에 너무
수능 실적을 잘 내는 학교지만 왜 그런가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좀 더 어렵게 가르치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특히 과학 과목요. 자, 재수에 대한 입장. 재수하셨을 때도 일반고보다 잘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강 힘든 요소, 내신이 리스크 요소가 되죠. 당연히 최강 여러 과목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 관리와 수능 준비를 보통의 여러분 상위권 아이들 거기 학교 애들 뭐 중위권 이상부터는 굉장한 아이들이잖아요. 다들 아무리 내가 미리 좁고 깊게 미리 준비하려고 해도 학생부를 내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백 전형을 적어도 그 두 개는 동시에 준비하시게 됩니다. 또는 수능백과 논술을 함께 준비한다던가 내신은 좀 놓고 그러므로 시에 버거운 최고 수준으로 계속 일주일 내내 많이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 로드맵을 하는 학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영재과고 하는 학생들에 비하자면 공부량도 많지만 자기 시간 많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시간 많이 있어야 돼서 중3이라 그러면 30시간 넘게 약 30일, 35시간을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 한 30시간 학교 수업 외에 자기 공부를 담는 시간 15시간 있어야 돼요. 학원 시간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15시간은 자기 시간이 있어야 글자로 도서를 분석을 하고 정성적인 요소를 입시 요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과학도 도서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따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갈 때 과연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지금 다가오는 입시에 있어서 수능 100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도 많이 있죠. 수능 100으로 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 유리하겠는가? 또는 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학생부를 받았을 때 학생부 매력도가 매우 높아지겠는가? 또는 어때요? 지금 다가오는 입시에서 아까 이유 말씀드렸듯이 내신에서 좀 절대평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서 수능 최저를 강화하던가 아니면 면접으로 학생을 파이널 선발하는 대입 전형에서 면접이 세지겠죠. 이 학교를 다니면 면접 대입 능력이 세지겠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자, 수학에서 학교가 영리하게도 대다수의 애들이 미적분 수능을 보겠죠. 대다수의 애들이 선택할 미적분 수능을 2학년 때 깔끔하게 모두 다 끝내고 있죠. 상상고랑 외대국어뿐이에요. 이게 수능 준비의 첫 단추예요. 현역은. 그럼 여러분 일반고 가시게 되면 학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N수생이랑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미적분을 대부분의 일반고들이 미적분이 고3 때 처음 이제 첫 페이지를 여는데 그렇게 해갖고 수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1학년 때 고2 때 이렇게 많은 수능을 해야 되는데 이걸 1학년 때 조금 보내지요. 이렇게 2학년에 몰리게 생겨 있으니까 모든 학교가 다 그렇죠. 지금 일반고랑 전사고랑 이거는 나라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학년 굉장히 많은 양의 수학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수학 선행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선행은 다들 많이 하고 들어오죠. 하고 들어오는데 전 과정을 못 들어가 보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도 전 과정을 못 하고 들어갔고 입학 이후에 기하를 했고 기하 여러분 모두 다 이제 A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학교 기하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괜찮아요. 다 못 하고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다 보고 들어가도 내신 1, 2, 3등급에 못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자기 개인 역량도 역량이지만 역량 중요하고 내신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 접근 태도,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과목은 물론 양을 가장 많이 늘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긴 한데 양치기로 답을 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양을 해야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수 1, 2까지 하셨으면 괜찮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미적분을 보통 급히 2달이라도 과외라도 급히 보고 들어가시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또 가서 애들이 한참 뒤에 할 걸 까먹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자, 과학 뭐니 가장 올리기 힘든 과목이 수학이죠. 올리기 힘든 과목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그 다음 과학이 될 텐데 중요한 과목 순서도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학과를 넣으시나
머리 좋은 걸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자, 과학이 여러 과목이 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 여러분, 그죠? 여러 경우의 수로 학원을 시기별로 조합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결정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큰아이 어머니들이 과학을 3과목 다, 여기 지금 여러분 2학년 때 가면 물투와2 생투를 끝내야 돼요. 2학년 2학기에. 그리고 여기 과목들이 여자 선생님들이세요. 여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수능 칼라와 사뭇 다르게 특이하게 배웁니다. 입학 전에 모든 거를 다 이 3개 달을 짱짱하게 선행하고 준비해 둘 애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입학 전에 선행하시는 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입학 후에 내신을 내는 거는 그 팀 수업 사교육으로 크게 영향 없어요. 여러분, 과학 영향 없습니다. 입학 후에 이제 한두 학기 지나고 학원을 주말에 이용하시는 거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 고3 때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하나 선택하고 지원을 의무적으로 또 다 들어요. 지원이 수능에서 가장 많은 수가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학교는 그 전부터도 다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드에 앞서갔었어요. 이거 굳이 그렇게 예습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없으시고, 자, 그 대학이 볼 때 이렇게 이 공부를 감당할 정도로 학업 역량이 되고 과학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가 센 학교죠. 그래서 커리큘럼에서 벌써 굉장히 매력도가 높죠. 대학 공부에 대한 능력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고, 고진감래 맷집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고, 누구나 고생을 해요. 이 학교는 고진감래는 뭐 보장되어 있는 학교죠. 그리고 수능의 입장에서는 미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하기 때문에 수능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과학이 가장 크루셜한 게 진도가 빨리 끝나줘야 돼요. 이 학교가 수능에 딱 적화된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수능을 아이들의 성적을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빨리 패스트하게 빨리 스피드를 끝났을 때 그 다음 여유롭게 N수생이 그렇잖아요. N수생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행평가. 여러분, 여기에 합격하실 정도로 정성 요소를 쌓았고 자기를 연마한 아이들이라면 수행평가 점수에서 크게 차이 안 나요. 이 학교 아이들. 거기서 도서만 지속적으로 쌓아가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 구력으로 힘든 어려운 수행을 한 구력으로 학생부가 잘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하나고나 외대부고가. 그거를 감당한 아이들이 대입 면접을 어려운 걸 또 배웠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겪은 아이들이 또 면접이 달라요. 그래서 면접력도 아무래도 선발고 아이들이 짱짱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붙었어요. 붙었다고 가정을 하고, 붙으나 떨어지나, 성공적인 의대 기회를 목표하는 예비 고1로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차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고도 고1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환골탈퇴해서 내신도 엄청나게 열심히 집착력 있게 보고 수행도 엄청나게 열심히 챙기고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반고라고 해서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패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3 어머니들 예비고를 앞두시고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 체력적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활력 징후를 확인하시고 운동시키셔야 됩니다. 운동시키셔야 되고, 함께 아웃도어에 나가서 함께 빠르게 걷기, 운동 늘 시키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압박감을 다스릴 수 있는 소양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홍삼이랑 산양상삼이든 먹이시고요. 고입 앞두고서는, 고등학교 앞두고서는. 자, 수학은 늘 최우선 배분이고 가장 많은 시간 배분이고, 수학을 잘하나 못하나 내신은 늘 기본 할 일이다. 외대부고 아이들 여러분, 내신 어느 학교보다도 포기 안 해요. 중하위권 아이들까지도. 따라서 내 아이도 포기 안 합니다. 주변이 분위기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 그래서 또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수능 준비도 되고 면접 준비 된다고 생각하시고, 고1은 상대적으로 아까 커리큘럼 보셨듯이 학업 양에 대해서 내신 학업 양은 좀 적어요. 어느 학교나 다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 학교뿐 아니라 어느 일반고나 고1 때 많이 처리하십시오. 네, 말씀드렸어요. 여유 시간마다 미국감 탐구 2달이 걸리는 많은 양을 읽어야 되고, 내가 많이 머리를 써야 되고, 그죠? 탐구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 협업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맞춰야 되고 아이들이랑. 그리고 네, 도서력 하시는 거랑 고1 때 많이 하시고, 자, 고1부터는 고1 때 여러 가지 대회 나가보시는 건 괜찮죠.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거나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 세특을 다르게 써주시겠죠. 고2부터 이제 큰 상 한둘과 수능을 바라보며 조금 더 심플하게 이제 우아하게 수능 바라보시면서 가실 수 있어야죠. 자, 올바른 과목별 공부의 패턴을 점검한다. 수학 공부의 패턴을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과학 공부는 아직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선행 학원을 다니는 거랑 고1 통합과학 때문에 지금 중학교 내신 때 열심히 꼼꼼하게 자기 정리해두고 이런 자세나 둘 다 중요해요. 어찌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해요. 중2 어머니들부터는. 또한 도서가 중요해요. 내 아이가 이렇게 심화 앞서 나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그 수준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과학 도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서들을 도서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진로, 자본, 역량도. 그래서 도서를 그 두 가지밖에 함께 골라 가셔야 되고, 심화 독서 컬렉션 미리 준비 이제 하셔야 되겠죠. 생기부 끝나고 나시면. 지금 네, 아빠 한번 익혀 나간다. 자, 기출을 풀려 보시는데요. 수학을 내신 기출을 학원에서 풀리잖아요. 인근 고등학교들이. 그죠? 여러분 지금 풀면 우습게 1등급이 나오는 애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내년 가서 3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수학 커리큘럼이 새로 나온 것이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 중2부터는 고1만 9등급을 받고 수1부터 또 A등급을 A를 받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고1 수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도를 출제를 해야 되고 이게 달라지고 진화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내시는 게. 그리고 애들이 현장에서는 또 다르죠. 떨리고. 그래서 그리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국어랑 영어랑은 고2 모의고사로 점검을 좀 해보시고, 내신에 연연히 하기보다는 모의고사 수준으로, 모의고사 스타일로 국어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이 시점에 나이 결정, 모든 과목 사교육을 몽땅 다 일주일 내내 많이 보내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 정도 좀 판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그죠? 엄마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애기들도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사교육에 지금 현강으로 가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양을 관리하고 스스로 예전에 배웠던 수원을 내가 꺼내서 복습을 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여러분 대형 강의 200명 들어가는 이거에 크게 욕심내실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어 문학 부분이나 어법 부분이나 수능에서 언어 매체냐 화법 작문이냐 보통 언어 매체 조금 더 많이 선택해 이과 아이들이 깊이 있는 독해보다는 문법 쪽이기 때문에 언어 매체가 똑 떨어지는 시험 범위 정해져 있고 이런 공부 양황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국어의 수능에 있어서는 결국 종국에 가면 문학이 발목 잡고 이런 것보다는 문법보다는 그 독해력이에요. 비문학 독해. 수능 당일에 너무 읽을 양이 많고 너무 난독증처럼 안 읽히고 심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고 심리가 자, 그 모국어 독해력을 가장 중심에 지금 두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가 전과목 수능이랑 내신과 전과목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모국어 독해력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큰 강의에 큰 선생님이 이렇게 해법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많이 경청한다고 내 아이가 독해력이 많이 성장하고 이런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어를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과학을 꾸준히 보내시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수학은 누구나 이제 보내고 계시고요. 자, 수상에 대한 입장 정리. 과학 경시를 목표를 해보시는데요. 어느 학교나 네. 실 경쟁률 여전해요. 학생부의 직접 채점 항목이 아니다고 해서 애들이 그거 준비 안 하겠어요. 가장 큰 대회인데 네. 세특을 잘 받으셔야죠. 과목 선생님들한테 어필 되셔야 되죠. 자, 수행평가 중학교 때도 배점이 많다. 고등학교 역시 배점이 많죠. 수행평가와 세특을 위해서 자, 이 정도의 정성평가 준비 요소를 준비를 했던 아이들이라면 고1 때 여러분 준비하신 거에 많은 부분을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교과 활동에 담으실 수가 있고 써먹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글쓰기만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이의 글쓰기 역량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가이드 해주시기도 하는데, 예, 어떤 글자료를 봤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장황한 글을 내가 축약하고 서머라이즈해서 모아서 분석하고 내 의견을 강하게 힘있게 담을 수 있는 요게 요 수행평가력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의대계열 입시에 있어서 보험처로서 요거를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38개 의대, 강원대까지 들어와서 38개 의대 중에 1000명 정도가 수도권 의대예요, 여러분. 수도권 가천대, 인하대까지 수도권 의대고, 그 나머지 2000명 정도가, 몇 명 안 빠져요. 2000명 정도가 지방 의대이며, 여기서 내년에 400명을 늘리고 싶다 이 학교가 지금 얘기를 해놨죠, 정부가. 그래서 의치, 한수, 약대가 1600명으로 열리고 1700명까지 늘어나요. 그럼 합치면 400명을 의대로 추가로 하자 지금 분분한데, 이거를 빼고도 6000명 중반 가까이 돼요, 여러분. 예. 요렇게 되면 서연고를 이과를 합치면 한 5000, 줄잡아 5000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대까지 열리고 나면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4개 학교 정도가 더 많은 셈이에요. 문과 학생들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어디를 보험을 가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어디든지 의대계열을 보내실 수 있어요. 간호학과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이 보내실 수 있고, 예, 간호학과 남자애들이 교수되기 가장 좋은 학과예요. 자, 제가 줄첫 힌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 줄쳐진 여기까지를 외대 보고 들어가셔서 학종으로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고 저 생각이 들고요. 치대는 의대하고 비슷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이나 수능 최저 달린 것이 많이 있고, 한의학과부터는 이제 지방의 한의학과가 전국 단위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현격히 좀 많아요. 의대보다 좀 더 많고, 자, 수의학과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요건이 달리지 않은 전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못해도 내신과 면접으로서 방어를 하는데, 의대 같으면 수능 최저가 안 달려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서운 이유는 영재과고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몽땅 달겨들어요. 그 아이들이 영재과고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의대 가는 모두들 인서울을 원해요. 수도권 인서울을 원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약대도 인서울 약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이고, 이것들을 다 채우고 그 다음 일반학과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기 있는 일반학과 외에는 일반학과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보험이 돼요. 고대랑 쉽게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대도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약대가 있단 말이에요. 포천에 차의과대학 약대가 있고, 일반고 학생들이 같이 서류가 들어갔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불합격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학교들이 외대 부고쯤 되면 내신이 좀 부족해도 뽑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약대를 보험으로 둘 수도 있고, 내가 최상위권이다. 건대수의학과를 보험으로 두실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의대 계열 숫자가 늘어나면서 수능 100으로 서울대 가기 쉬워요. 수능 100으로 연고대 가기도 이과 학생들 일반학과는 쉬워요. 그래서 아까 한수 약대를 장표를 보셨는데, 여러분 외대부고에 이 정도 목표를 높게 외대부고로 가실 정도라고 하면 수능 100을 계속 학교 공부하는 학풍이잖아요. 연마하시면서 치한수 약 정도는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맞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수능 100을 하시면서. 자, 새로운 수능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외대부고 트랙이랑 잘 맞느냐. 미적분 수능 기하 보는 아이들은 작을 거고, 미적분 보는 학생들이 다 많을 텐데, 요 학생들이 미적분 수능 보는 학생들 그 횟수가 얼마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대치동 사교육과가 발빠르게
적응을 해요. 발빠르게 적응을 하고 그다음 일반고 선생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예, 이렇게 거기 예, 고3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아이 예, 담임했던 수학 선생님 예, 굉장히 문제 만드시고 굉장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유리해. 새로운 수능이 나올수록 지학도 지원만 해도 새로운 수능이고 지금 고2부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 상관이 있다 보셔야 되고요. 국어도 예, 수능스럽게 잘 가르칩니다. 학교가 올림피아드 중등 올림피아드 우선 중학생들 시키시는 거 이것을 어디다가 써먹을까요? 요 공부한 걸로 고1 때 교내 경시에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예. 외대부고쯤 되면 다른 일반고는 아니 그런데 고1 때부터도 물화생 수학 이렇게 경시가 나누어서 경시를 봐요. 수학은 다 같이 보게 되어 있고 물화생 장르 나누어서 시험을 보거든요. 이거를 고2, 고3까지 계속 써먹거나 내신에 도움을 받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 했던 거랑 또 그 고등학교 내신이랑 컬러가 또 달라요. 예. 오래오래 경시를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 해보시고요. 수학 올림피아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너무 과하죠. KMO는. KMO 이제 9월 12일 날 치시면 그 여러 번 연기되었던 KMO 드디어 벗어나실 텐데 여러분. 네. 자, KMO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내신 수학에서 스피드는 조금 빨리 가요. 조금 빨리 가고 예전만큼 저희 애 때만큼 난이도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이번 1학기 1학기 예대부고 수학 내신도 중간고사 쉬웠어요. 기말 때 좀 변별력이 있었는데 근데 예 마지막 두세 문제에 대한 대처가 좀 빠르죠. 단 앞에 쉬운 문제에 실점을 하지 않을 때 효과 보는 겁니다. 네.